삼천만큼 사랑하는 우리의 영원한 아이언맨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한때 잘나가는 로맨시스트 배우에서 마약 문제로 작품에 섭외되지 않던 시절도 겪는 등 할리우드의 문제아였는데 주변인들의 도움으로 재기에 성공했고 마침내 역사에 남을 인생 캐릭터를 만나면서 관객들을 가슴 설레게 만든 아이언맨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끝으로 더 이상 아이언맨인 그의 모습은 볼 수 없게 되어버렸고 사실 그는 이 이후로 오랫동안 작품 활동을 하지 않지만 모든 작품을 거절해오던 그의 눈에 딱 꽂힌 작품이 있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한국의 박찬욱 감독이 연출하는 새로운 드라마였죠. 이에 할리우드는 당연히 발칵 뒤집힐 수밖에 없었는데 아이언맨을 떠나보낸 뒤 그는 차기작 선정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고 많은 제작자들의 러브콜에도 거절로 일관했던 그였기에 이런 선택에 수많은 물음표가 따라오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던 거죠. 하지만 영화 헤어질 결심으로 칸영화제 감독상을 받으며 명실상부 월드클래스 감독이라는 꼬리표가 달리기 전부터 이미 세계적으로 감수성과 독창성으로 인정을 받아온 박찬욱 감독이었기에 인해 그 물음표는 느낌표로 변했다고 합니다. 사실 할리우드에서 가장 출연료를 많이 받는 배우로 손꼽히기도 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영화 한 편 출연료는 7,500만 달러, 하나로는 약 9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자랑하고 이는 마블 유니버스 세계관에서도 가진 건 돈밖에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토니 스타크였는데 실제로도 로다주는 아이언맨 그 자체였죠. 그건 박찬욱 감독의 새 작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새 작품에서는 회당 28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출연료를 지급받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21년 제작된 TV 시리즈의 출연자들 중에서도 높은 액수를 자랑했다고는 하지만 회당 28억이면 10회만 촬영해도 280억인데도 기존에 받았던 액수와는 한창 동떨어져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놀라움을 선사했죠. 심지어 이 금액에 자신이 아내 수잔 다우니와 함께 설립한 회사 팀 다우니를 통해 제작에도 참여하면서 로다주가 충분히 높은 출연료를 지급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OTT 스트리밍 드라마 시리즈가 많아지면서 할리우드 배우들의 출연료 또한 증가한 추세였기에 가능했던 액수인 것 같은데 더 터미널 리스트에 출연하는 크리스 프렛은 140만 달러, 하나로는 약 16억 원을 받아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뒤를 이어 높은 출연료를 자랑하는 배우입니다. 로다주가 박찬욱 감독과 함께하는 드라마의 제목은 동조자로 이 작품에서 로다주가 맡은 역할은 오렌지 카운티 하원의원, CIA 요원, 할리우드 영화 감독 등 미국 기득권층 일부를 대표하는 여러 캐릭터를 연기하게 되는 악역으로 출연한다고 하는데 이처럼 한 작품에서도 다양한 캐릭터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직접 이렇게 복잡한 조연 캐릭터를 수행하는 건 제 자신에게도 자극적인 과정일 것이라며 제가 갈망했던 바로 그런 유형의 도전이며 우리는 시청자들에게 멋진 시청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믿는다 는 포부를 드러내며 기대감을 한껏 증폭시킨 바 있습니다. 분명 박찬욱 감독과의 작업은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연기 인생에서도 색다른 경험이 될 수 있을 만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해당 작품 시리즈의 원작은 베트남계 미국 작가 비에타인 응우엔이 쓴 동조자라는 소설이며 지난 2016년 퓰리처상을 포함해 미국 주요 문학상 9개 부문을 석권하기도 했을 만큼 작품성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베트남전 직후 베트남과 미국 사회의 이면을 이중간첩인 주인공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내용의 이 소설은 박찬욱 감독이 2019년 10월부터 응우엔과 교류하며 드라마화를 준비해왔고 캐나다 출신 각본가 겸 배우 돈 맥켈러와 함께 연출을 맡는다고 합니다. 이 작품에 새롭게 합류한 로다주는 오랜만에 작품에 복귀한 소감과 박찬욱 감독에 대해 박찬욱 감독의 창의적인 제작 과정이 기대된다며 복잡한 역할을 맡은 저 자신에게 자극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박찬욱 감독과 아내 수잔과 나, 팀 다우니는 이 작품으로 창조적인 모험을 하길 고대하고 있다 고 말했고 박찬욱 감독 역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해당 작품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자신의 소신을 밝혔는데요. 그가 이 프로젝트를 선택한 이유는 소설을 읽고 이 소설이 서양 가치와 동양 가치를 비교하는 방식을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며 그는 난민 이야기를 하는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소설은 전후 미국에 온 베트남 난민들을 다룬다. 그래서 그가 이 프로젝트에 찬성한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고 덧붙였죠.
사실 로다주와 박찬욱 감독의 만남이 아예 뜬금없는 조합이 아닌 건 로다주는 예전부터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여과 없이 드러냄으로써 알 수 있었는데, 한국 패치가 완료된 노시 가문의 노다주는 과거 아이언맨을 홍보하러 한국에 왔을 당시 동양에 올 기회는 많지 않았지만 동양적인 것을 좋아한다. 아이언맨을 찍으면서 감독한테 쿵푸 동작을 넣으면 어떠냐고 건의도 했다면서 동양 문화에 관한 관심사를 드러내며, 서양 문화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수천 년부터 내려온 동양 문화가 더 올바르지 않나 생각한다. 작은 것이 더 세다는 동양 무술의 전략과 사고방식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약도 좋아한다. 머리가 아프면 머리를 싸매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을 눌러서 효과를 보는 게 인상적이었다. 직선도 좋지만 때로는 돌아가는 동양식 사고방식이 좋다고까지 했는데요. 그리고 오랜만에 한국 땅을 밟은 노다주 씨는 공항에서 호텔로 오는 길에 도로를 보고 시내로 접어들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시외라더라. 한국이 정말 발달했다고 느꼈다고 소감을 말할 정도로 한국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아이언맨 3가 개봉할 당시에는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개봉했는데, 자국인 북미보다 한국에서 먼저 개봉하는 것은 높아진 국내 영화 시장의 위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는데요. 실제로 아이언맨 시리즈는 1, 2편 통틀어 국내에서 88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바 있는 아시아에서 중국 시장 다음으로 큰 영화 시장입니다. 그렇게 할리우드는 전략적으로 한국을 가장 먼저 개봉하게 됐다고 알려졌고,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도 한국 시장의 위력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는 한국은 아이언맨 시리즈의 성공에 큰 기여를 해준 고마운 시장이다. 지난 2008년 내한했을 때도 팬들의 열정에 무척 놀랐다면서 한국이 아이언맨 3 월드 투어의 첫 번째 행선지다. 내가 영화사에 한국에 가장 먼저 가자고 요청했다고 말해 한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토크쇼에 출연해 아이언맨 홍보 당시 한국 쇼케이스가 인상적이었다고 말하는가 하면, 한국에서 받은 아이언맨 1편 포스터를 아버지와 자신의 집에 걸어둘 정도로 애지중지하고 있고, 이는 단순한 홍보성 발언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공공연하게 대한민국에 대한 호감을 꾸준히 드러낸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아이언맨 3 홍보차 내한했을 당시 공항에서부터 맞이해준 팬들의 성원을 잊지 못해 자신의 시점에서 찍은 영상을 보관하며 힘들 때마다 이 영상을 보며 힘을 얻는다라고 말하며 대한민국 팬들의 애정과 성원을 진심으로 고마워했고, 이후 영화 아메리칸 셰프 특별 출연 당시에는 대한민국 팬이 선물한 팔찌를 직접 착용하고 출연했으며, 청강문화산업대학의 학생이 만든 철의 요정 아이언문 영상에 깊은 감명을 받고 이 수트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이라는 멘트를 남기고 SNS 공유에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지속적으로 드러내왔었죠. 그렇게 이번 동조자라는 작품으로 로다주가 박찬욱 감독이 만날 수 있었던 건 로다주의 한국 팬 사랑과 원작 소설에 대한 애정이 만난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 이에 대해서도 외국 네티즌들도 해당 작품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드러냈고, 우리나라 역시 믿고 보는 박찬욱 감독과 아이언맨의 조는 굉장히 색다르고 웅장하게 다가올 것이기에 아무쪼록 얼른 드라마가 만들어져서 대중들이 만족할 만한 작품이 탄생하길 기대해봅니다.